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우리나라의 KSC가 인도 국방부가 추진하는 인도 육군 전차 성능 개량 프로젝트에 현지 방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방산 자회사 KSC가 인도의 현지 방산업체 BEC와 개발 협약을 통해 인도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군 전차 성능 개량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명령 승인을 획득했다고 지난 3월에 밝혔습니다. 이로써 KSC는 BEC와 협력을 통해 인도 육군에 실전 배치된 노후한 러시아제 T-72와 T-90 전차 성능 개량에 필수적인 보조 동력 장치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도 국방부의 시제품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보조 동력 장치는 항공기와 철도 등에 사용되며 전차에도 필수적입니다. 전차 엔진은 최소 40톤에서 60톤 가까이에 이르는 물건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엔진에 가해지는 부담이 많으며 메르카바 전차와 같이 엔진이 피격되기 쉬우면 전차가 손도 못 쓰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차에는 필수 장비입니다. 특히 M1 에이브람스나 T-80처럼 가스터빈 엔진이 장착된 전차의 경우 가스터빈 엔진의 특성상 공회전을 시키든 최대로 부하를 주든 연료 사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엔진을 가동시키면 많은 연료를 소요하게 되므로 APU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매복 시 주 엔진을 가동시키게 되면 많은 양의 열과 소음을 내뿜게 되어 적 전차나 공격 헬기 및 무인기들에게 발각되기 쉽기 때문에 이때도 주 엔진을 대신하여 보조 동력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K1 전차에는 프로토타입에는 장착되어 있지만 양산형에는 비용 문제로 빠졌습니다. K9 역시 APU를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양산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APU만 돌려도 될 상황에서도 동력이 필요하면 항상 주 엔진을 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K9의 엔진이 조기 마모되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즉 배터리와 엔진만으로 전력 소모를 감당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 엔진을 수시로 작동시켜야 했고 따라서 연료 소모 증가나 엔진 수명 감소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초래되는 것을 보면 APU는 엔진의 수명 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9 개량 사업에 APU 장착이 결정되었으며 K9의 업그레이드형인 K9A1에서 보조 동력 장치가 장착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동력 장치 대신 APU를 작동시켜 전력 소모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엔진 창정비 비용 등의 운용 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SC가 이번에 개발하는 APU는 신형 엔진 및 발전기와 기타 보조 장비가 포함되며 인도 현지에서 최종 시행평가를 거칠 예정입니다. 시행평가를 통과하면 KSC는 향후 10년간 전차 약 3,500대분의 장비를 완제품 수출과 기술 이전 및 현지 병행 생산 형태로 공급하게 되며 그 규모는 약 1,8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SC 관계자는 회사가 그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방산 시장 진출이 이번 인도 전차 성능 개량 프로젝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프로젝트 참여는 APU뿐 아니라 회사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인 공조 시스템을 동반 수출할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전차 내부의 냉난방과 환기를 아우르는 시스템이며 보조 동력 장치의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SC는 전차와 장갑차 등 차륜형 전투 차량의 공조 시스템과 보조 전원 장치를 개발하여 생산하는 방산 장비 전문 기업으로 아랍에미리트에도 관련 시제품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인도의 BEC는 1960년 설립해 금속 광물 및 철도와 전력과 방산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의 대표적인 통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며 인도 주식시장인 BSE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이렇듯 인도 육군의 T-72와 T-90 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한국 업체가 개발하게 되면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와 여러 한국산 장비를 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도 육군의 병참 운용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 육군은 고지대에서 중국과의 기동력 격차에 직면하게 되자 경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에서 125mm 대전차 자주포인 ES-25 스프루트 SD를 수입하는 방안과 인도 내에서 한국과 공동 생산 중인 K9 자주포의 자체를 활용해 경전차를 새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결국 인도 육군은 경전차 도입 계획에 대한 RFI를 발표해 해외에서 경전차를 도입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이 발행한 RFI에 따르면 도입 대상 경전차의 중량은 25톤 미만으로 최대 350대를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규모는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경전차 플랜이 아니면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한국의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K21105 경전차입니다. 또한 인도 내에서 생산된 K9 바지라는 100대 생산을 마지막으로 더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생산이 끝난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은 긴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언론들은 K9 바지라를 생산한 제조 라인은 인도의 전차 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가동되어야만 하며 그 유력한 대상이 고지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전차를 생산하여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을 대체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의 인도 언론들은 아준 전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적한 전차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과 K9 자주포를 생산하며 쌓은 노하우와 생산 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L&T와 같은 회사의 방위 제조 능력을 결합하면 짧은 기간 안에 K9 자체의 CMI사가 개발한 C3105를 탑재하면 경전차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여국이나 업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인도 육군은 러시아의 대전차 자주포 ES-25 스프루트 SD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전차 자주포인 스프루트 SD는 125mm 주포를 장착한 세계 유일의 경상륙 전투 차량입니다. 다른 유사한 제품으로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와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카플란 MT 중형 전차가 있지만 이 두 전차에는 스프루트 SD에 장착된 125mm 주포와 달리 105mm 주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프루트 SD는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125mm 주포와 7.62mm 원격 제어 기관총이 탑재되어 강력한 무장 능력을 자랑하며 여기에 스프루트 SD의 유도 미사일은 폭발 반응 장갑을 두른 적 전차와 5km의 범위 내에서 교전할 수 있습니다. 스프루트는 또한 급유 없이 500k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낙하산을 타고 착륙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군용 수송기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갑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기관총에도 뚫릴 정도로 약하다는 점과 사격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점 등이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도입한 수량이 수십 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가 스프루트 SD에 관심을 보이자 러시아도 인도의 관심에 대응해 러시아는 올 여름에 실시되는 스프루트 SD 최종 테스트에 인도 육군 관계자의 참가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더 프린트지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스프루트는 무게 측면에서 진정한 경전차입니다. 중국과 터키 전차는 더 무겁습니다. 스프루트는 경쟁 기종보다 기동성 면에서 우위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스프루트 SD 테스트는 인도의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소식통은 더 프린트지에 말했습니다. 또한 개발 중인 전투 차량이 실시하는 시험에 다른 나라 관계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첫 사례라고 주장했고 인도 육군이 스프루트 SD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도의 주력 전차인 러시아의 T-90S와 같은 구경의 주포탄을 사용할 수 있어 병참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인도 육군과는 별도로 인도의 방위연구개발기구와 현지 업체인 라센앤투브로도 한국산 자주포 K9의 자체를 활용한 경전차 개발 계획을 협의 중이어서 한화디펜스의 K9105 제안을 포함해 최종에는 뭐가 선택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인도의 더 프린트지에 따르면 인도의 방위연구개발기구와 인도의 전차 개발업체인 라센앤투브로는 한국의 K9 자주포의 차체를 활용한 경전차 개발 계획을 협의 중이며 인도의 방위연구개발기구와 현지 업체인 라센앤투브로는 무거운 K9의 155mm 주포를 105mm 또는 120mm 주포로 교체하여 탱크의 무게를 줄이려 한다고 전하며 여기에 전차의 포탑 설계를 변경하면 전체 무게는 현재의 47톤에서 크게 감소할 것이며 더 많은 중량 감소 기술과 재료를 사용한다면 K9 자주포의 무게를 최소 10톤 더 가볍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 육군의 목표는 K9 자주포의 무게를 약 30톤에서 35톤으로 맞춰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의 모디 수상은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무기의 자립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국방부도 방위장비 조달에 관해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하고 기한까지 국산품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러시아가 스프루트 SD의 현지 생산을 허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도 육군이 원해도 손에 넣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렇게 되면 현지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